자, 이번에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파트 이제 중에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그 시기에 대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는 파트 그 화석에 대한 걸 다루는 데까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질 시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지질 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즉 지구의 나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세부적인 시기를 나눈 거죠. 나눈 겁니다. 크게 이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 중에 그나마 들어봤던 거는 요거 두 개는 들어봤을 거고요. 중생대, 신생대는 들어봤을 건데 나머지는 이제 살면서 들을 일이 많이 없죠. 아니면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사실 우리 모두는 어릴 적에 한때 공룡이 미쳐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 공룡이라는 생물이 살았던 시기가 중생대인 거는 몰라도 하다못해 쥐라기라는 시기에 살았었다라는 거는 들어봤을 겁니다. 혹은 백악기라는 시기는 들어봤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위에 있는 내용, 요 위에 설명, 요 한 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밑에 있는 요 구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떤 시기를 나누는 기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짜 같은 걸 얘기할 때도 1년이라는 단위가 있고, 몇 월이라는 단위가 있고, 일이라는 단위가 있죠. 그죠? 1년은 365일이고 12월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지질 시대도요, 그 각각의 시기를 나누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무슨 시대, 대로 끝나는데, 대로 끝나는 거는 중간 정도의 크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시대에 대한 구분이 누대라는 시기의 단위가 있고요. 이것보다 더 짧은 시기로 세분화돼서 나누는 게 무슨 기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들어봤었던 쥐라기니 백악기니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기들은 다 이러한 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대 속에 쥐라기, 백악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고생대도 그럼 세분화시키면 이 안에 다양한 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기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 시기를 안에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여기 됐어.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자, 이런 건 괜찮은데, 자, 이거 하나만 하려고. 고생대의 가장 첫 부분의 시기의 이름이 캄브리아기예요.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의 이전 시대다라고 해서 선 캄브리아. 그러니까 선두에서, 그러니까 먼저 선자를 써서, 앞설 선을 써서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묶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이제 해보자면은, 자, 요 앞선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뒤에는 화석이 많이 발견된답니다. 자, 요거는 해석에 따라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둘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옛날에는, 물론 다 옛날이에요, 여러분들. 다 옛날인데, 이 더 옛날에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시대에는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화석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뒷시대에는요, 생물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화석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면 여러분 확률이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거 완전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지, 강아지는 좀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지, 이러면 또 문제가 돼. 예를 들어 그냥 A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A라는 생명체. 그러면 이제 A라는 생명체 예를 들어 10마리가 있었어. 근데 10마리가 죽었대. 그럼 화석이 10개가 나올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나오면 많이 나온 거겠지. 그 말은 개체 수가 이때 당시에 많이 없었다. 이때 많았다.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요 시대도 옛날이지만 이거는 너무 옛날이야.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그 옛날에 화석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거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 화석이 훼손되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거 좀 더 예쁘게 얘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아 화석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내용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암기에 대한 영역인데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이 연도를 외우는 겁니다. 연도.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외워야 돼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적어도 46억에서 출발한다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고생대가 시작하는 걸 5.41? 여러분 이게 단위가 억년 전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5억 4,100만 년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냥 5.5라고 비슷하게 아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충 요쯤의 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2.5억 년 전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대충 5천만 년 전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물론 뭐 통장 안에 돈이 뭐 5억 4천이냐 5억 5천이냐는 이제 엄청 큰 차이죠. 그죠? 아닌가 이제 또 선생님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체적인 수치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고생대라는 시기는 대충 3억 년. 그죠? 중생대라는 시기는 대충 2억 년. 신생대는 지금 약 5천만 년째 진행 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 대충의 시기의 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 감각은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앞에 거 뭐 말해 뭐해 뭐 전부 다 성칸불이 하시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화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그러니까 유해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물체의 몸뚱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공룡 발자국 화석 들어봤잖아요. 그죠? 맞죠? 아니면은 똥도 여러분들 화석이에요. 그죠? 똥도. 아니다. 알은 흔적은 아니겠지. 그래서 그런 거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럼 화석은 그냥 만들어지냐? 아닙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건은 뼈, 이빨, 껍데기처럼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한다. 없어도 될 수 있어요. 흔적, 발자국 화석이 있잖아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래야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확률이죠. 많아야 하나라도 화석이 남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빨리 매몰되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한다. 화석화 작용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어떠한 작용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빨리 매몰되어 뭐 이러한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빨리 매몰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부패가 되죠. 즉 썩습니다. 여러분 썩는다라는 건 세균이나 곰팡이와 같은 분해자들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자체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화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흙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몰되어야 된다. 네 번째가 아까 했던 얘기죠.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왜 많지 않았을까?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심한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을 확률이 높은 거죠. 워낙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약간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던 겁니다. 중1.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여러분들 돌덩이 종류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돌덩이 종류. 돌덩이 종류가 뭐 했었냐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요런 세 종류의 돌덩이를 여러분들이 배웠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아니, 있어요. 집에서 동생, 중학생 있으면은 책 잠깐 빌려달라 그래서 왜 빌려가냐 그러면 뭐 어디 모르겠다. 아무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돈 세 종류가 있었어요. 화성암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마그마가 굳어서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서 그죠? 퇴적암은 뭐예요? 말 그대로 퇴적돼서 퇴적물이 쌓여서 변성암은 뭡니까?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 녀석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 변한 돌덩이가 변성암이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화석이라고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뼈다구입니다. 뼈다구. 예시를 들어서 얘들아, 뼈다구가 마그마에 닿으면 살아남을까요? 당연히 녹아요. 열과 압력을 받으면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열과 압력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따뜻하다, 뭐, 야, 뭐 밀리지 마, 뭐 그 정도의 압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압력은요, 지층을 통째로 휠 수도 있고, 지층이 통째로 끊어져서 단층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압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뼈다구는 이런 데랑 이런 데는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돌덩이는 이겁니다.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심한 지각 변동을 받으면 멀쩡했던 퇴적암도 변성암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화석이 소실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자,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석을 이제 세분화 시킵니다. 뭐 지금까지 화석이 뭔지 알았으니까. 자, 화석은 크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라는 화석 두 종류로 나눕니다. 표준화석은요, 뭐 정의 있는 그대로 봐보면 뭡니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화석. 뭐 이름부터 표준이니까 뭔가 뭐 설명이 부실해 보이지만. 뭐 시상화석, 생물이 살아있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생대 때 공룡이 산 건 다 아잖아요. 그죠? 공룡이 여러분들 중생대거든요. 중생대. 자, 중생대라는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화석이 공룡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공룡은 중생대를 대표할까요? 라고 만약에 거꾸로 물어본다면 그 근거는 쉽게 생각만 해도 두 가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당연히 종룡이라는 녀석이 중생대만 살아서 그래요. 그죠? 중생대에만 살았잖아요. 다른 고생대에 공룡이 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옆집에 공룡이 사나요? 둘리 아니잖아요. 그죠? 없어요. 공룡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만 살았었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대 때 공룡이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중생대를 휘어잡았던 녀석이 공룡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중생대에 어느 저기 지구 귀투무리에서 잠깐 인간이 태어났다가 그냥 멸종했다고 칩시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신생대 때 다시 나온 거라고 칠게요. 그러면 인간이 중생대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시대를 휘어잡아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표가 되려면은요,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요. 왜? 그 동네를 휘어잡아야 된다고. 아, 동네가 아니라 그때 당시 지구를 휘어잡아야 된다고. 그리고 생존 기간은 비교적 짧아야 됩니다. 에이, 선생님 앞에서 중생대가 거의 2억 년이라 그랬는데 그게 짧은 거예요. 46억 년이라는 지지시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결코 긴 기간이 아니죠. 맞죠? 그 정도면 짧은 겁니다. 자, 그 말은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녀석. 그럼 그러기 위해선 자격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그 시대를 휘어잡으면서 그 시대만 살았던 애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예시들을 볼까요? 이건 뭐예요? 통째로 암기예요. 일단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여러분, 방추충은 사진 보면 몰라도 나머지는 사진 보면 그래도 꽤 흥미로운 사진입니다. 고생대의 대표 녀석이고요. 공룡, 암모나이트 이렇게 달팽이 껍데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걔네는 중생대를 대표하는 녀석. 화폐석, 매머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맘모스죠. 맘모스. 선생님, 왜 여기 인간은 없죠? 우리는 아직 멸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신생대에 해당을 합니다. 외워줘야 돼요. 그럼 반면에 시상화석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포인트는 환경입니다. 그 녀석이 살았던 환경을 알려준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뭐 산호가 있는데요. 산호라는 녀석의 특징이 뭡니까? 산호는요,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아가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입니다. 산호가 뜬금없이 육지에서 살 일 전혀 없고요. 산호가 뜬금없이 깊고
차가운 바다에서 태어날 일 없어요. 얘는 오로지 이런 곳에서만 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집이 있는데, 집 앞에 뭐 예를 들어 텃밭이 있어요. 금수저 그런 거 아니고요. 이 텃밭을 파봤는데 이 안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된 거야. 아니, 그럼 옛날에 여기는 어디였다는 거야? 그래, 얕고 따뜻한 바다였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환경을 알려줄 수 있다고. 이거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 이런 애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뭐여야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얘네들이 어떠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애들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이어야 됩니다. 산호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살지 않아요. 산호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다 사는 애였다면 여기서 캤을 때 산호가 나왔어도 나는 이 곳이 과거에 어떤 곳이었는지 추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됩니다. 왜? 까다로우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가 지구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의 일부분에서만 크는 애였다는 거고, 생존기간은 길어야 돼요.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살았어야 그 녀석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과거에 언제 여기가 어디였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 산호, 조개가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고요. 산호는 이러한 환경이라는 걸 외워줘야 되고,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습하고 따뜻한 육지, 땅에서 자란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개는 뭐 뻘에 사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아니면 바다 밑바닥에 있든지. 그래서 이런 타라는 얘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이제 주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많이 줍니다. 자, 그래프를 이제 한번 뭐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보게 되면은 가로축에는 분포 면적, 세로축에는 생존 기간입니다. 그럼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녀석들이다 보니까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요. 왜? 그 시대를 휘어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만 살았으니까 생존기간은 비교적 짧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얘는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 왜? 까다로우니까. 그죠? 근데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뭐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서 뭐 가로축, 세로축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이 그래프의 모양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볼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뭐 이러한 화석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뭘 알아낼 수 있냐,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륙 분포의 변화입니다. 자, 수륙 분포, 수. 여기서 물인데 이제 넓게 얘기해서 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륙은 육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판게아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판게아. 판게아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땅덩이가 이런 모양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뭉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땅덩이가 하나로 뭉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이랑 우리나라 쪽이랑 붙는다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미국 여행 뭐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땅덩이가 하나로 모였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되게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번을 판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땅덩이가 하나로 모여 있었대. 그럼 모여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화석, 뭐 이런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화석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가깝습니까? 여러분 요 사이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얘는 남극으로 내려가 버렸고, 그죠? 인도는 저 위에 있잖아. 아프리카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오스트레일리아 오른쪽으로 더 요 위로 더 밀려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세계 지도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이 봐야 되고요. 자, 어찌됐건 이러한 종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얘네들의 씨앗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전 세계로 뿌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덩이가 한 조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시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예시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같이 다 이런 비슷한 그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사리가 발견됐다. 우리 집 앞마당에서. 그러면 우리 집 앞마당은 옛날에 뭐였겠다? 땅이었겠다. 육지였겠다. 매머드가 발견됐다. 여러분 매머드가 저기 바다에서 헤엄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육지다. 그다음에 공룡. 자, 이 공룡에서 좀 많이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룡도 막 익룡이라 그래서 나는 애들도 분명히 만화에서 봤고,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봤고, 물속에서 사는 애들도 봤는데 그냥 육지라고 얘기합니다. 육지. 알겠죠? 그죠? 육지에 육지.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 거긴 육지다. 우리 그걸 예쁘게 얘기하면은 육성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산호, 화폐석, 암모나이트, 탐엽충, 갑주. 그러니까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바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육지에 사는 애들보다 바다에 사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거의 지금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발견됐다. 옛날에 여기는 바다였구나. 해성층이구나.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지층의 융기입니다. 자, 융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밑에도 여러분들 땅이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이 위쪽으로 솟아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에 육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땅이 되는 거지. 여기는 바다였다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땅으로 지층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융기. 땅이 솟아오르는 거.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 멀쩡히 솟아 있었던 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 우린 이거를 침강이라고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 침강. 그럼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암모나이트는 일단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고 이 녀석이 살았던 곳은 바다죠. 그러니까 바다니까 무슨 층이야? 해성층이야.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이야. 근데 내가 바다에서 살고 있어? 아니잖아. 우리 집 앞마당에서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다? 그럼 여기는 과거에 바다였지만 지금은 육지구나. 융기가 일어났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파트는 뭐 여러분들 암기만 꼼꼼하게 하면은 뭐 틀릴 수가 없고 뭐 기본적인 점수를 보장해주는 아주 축복받은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 다음 영상으로 그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대한 그 각각의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